조교제 17강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7강의 제목은 연립 1차 부등식이고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얘기긴 하지만 여기 뭐 절대값이 추가되든 또는 문자가 뭐 복잡하게 추가되든 아니면 뭐 연립까지 해서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추가될 거고 그래서 고1 때 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선 시작해보면은 우선 요거의 부등식을 푼다고 했으니까 모든 부등식의 풀이 과정은 x가 혼자 남아있고 여기에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상태로 부등호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모양으로 푸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17번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일단 첫 번째가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요거의 해가 x가 1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어쨌거나 x만 남아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로 묶은 x가 좌변에 남아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b를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애들이 그냥 x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1을 그냥 나누기를 한다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얘를 나눌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0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 더하기 1이 0보다 컸다라고 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나누는 숫자인 a 플러스 1이 음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시겠지. 이렇게. 근데 얘를 풀었을 때 이거의 해가 1보다 작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 얘는 뭐보다 크다 그랬고 얘는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애초에 얘네 둘이 같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고 해보시면은 그때는 얘를 나누기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은 한데 문제가 내가 남은 숫자가 음수기 때문에 방향이 뒤집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뒤집은 이 상태의 범위가 x가 1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냥 얘가 1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결론이 위에 건 안 되고 아래 건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a 플러스 1이 음수기 때문에 나누면서 부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얘가 1과 같다는 얘기는 b가 a 더하기 1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식을 푼다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가 풀 식은 ax 플러스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이때 좌변을 a 플러스 1에 x만 남기고 오른쪽에 넘어온 게 이제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하고 b인데 그 b 대신에 다시 얘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얘가 음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랑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을 거고 대신 우리가 나누는 숫자인 a 더하기 1이 음수니까 방향이 뒤집힌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꼭 생각해 주셔야 돼. 문자가 포함된 개수를 나눌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 알겠지? 요게 실력 따지기 1번 문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대요. 자, 부등식을 풀고 해가 없다. 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x-4 2x 플러스 7 되게 복잡한 1차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어쨌거나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해가 이제 어떤 범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해가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 모르겠으면 개념을 정리합니다. AX가 B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 해가 없어요. 여기서의 개념은 첫 번째, 일단 A가 0이어야 돼. 왜? A가 0이 아니면 양수가 되건 음수가 되건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 나누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보다 크다가 됐든 작다가 됐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 범위가 나온다는 건 해가 있다는 거야. 그치?
따라서 범위가 있으면 해가 없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니까 애초에 나누기 자체를 못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A가 0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A가 0이 되는 순간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우변은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X한테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등식 자체가 틀린 말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B는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 곱하기 X가 양수보다 크다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X한테 뭘 넣어도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지만 여기 0이 0부터 마찬가지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B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때는 X한테 어떤 게 오더라도 무조건 해가 다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얘가 해가 없기 위해서는 A는 0이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 문제 속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5x-a가 ax 빼기 b보다 커야 돼. 풀 거니까 5-a 넘겨서 x로 묶어주고 a가 넘어와서 a 빼기 b야.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풀었더니 해가 없으려면은 반드시 x 앞의 개수인 5-a가 0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그 순간 a는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5가 된 거를 다시 위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0 곱하기 x, 우변은 5-b가 되겠죠. 그런데 x한테 어떠한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식이 무조건 틀린 말이 되기 위해서는 5-b라고 하는 이 우변의 값이 양수면 된다. 혹은 0이어도 되겠지. 0이면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음수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b는 5보다 이하가 되는 거고 최대값인 b는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3번. 자, 다음을 풀었을 때의 정수의 개수인데 뭐 앞에 있는 두 개 문제보다는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자, 19번은 왼쪽에다 풀어볼게요. 일단 위의 식은 x를 옆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x가 9보다 작다. 끝났고, 자, 아래 식은 5x를 옆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의 4x, 5를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양변에 나누기 음수를 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뒤집힌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서 9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정수 x의 개수는 2부터 9까지가 되겠죠. 세어보시면 정답은 8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4번.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대요. 자, 해가 없다.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야. 그냥 혼자서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연립해서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역시나 위의 식은 2를 넘기면 3x가 12보다 크다기 때문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아래 식은 x가 2a-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연립해서 구해본 최종적인 범위가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으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보시면 4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2a 빼기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만약에 4보다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이렇게 생겨버리면 반드시 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때는 해가 있다는 거야. 존재한다. 정확히 써줄게. 해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니 4가 이쯤에 있는데 우리가 그린 이 a 빼기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얘보다 왼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버리면 애초에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림이 위가 아니라 아래처럼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2a 빼기 6이라는 숫자가 4보다 왼쪽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잡았을 때 항상 마지막에 검사할 거는 여기에 능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됐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능이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숫자가 4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마도 이 범위가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그렇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얀색에는 4가 들어있어요. 근데 주황색에는 4가 들어있지 않죠. 왜냐면 여기에 는이 안 들어있으니까 주황색으로 풀어봤자 어차피 4를 포함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4가 들어있는데 나는 4가 없어. 겹치는 게 없지. 그럼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해서 정답을 이제 여기에 등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6을 넘기고 나누기 2까지 해서 정답은 A가 5보다 이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검사할 때 꼭 조심해. 여기에 등호를 안 쓰고 끝나게 되면 단답형의 경우에 빵점이야. 점수가 아예 안 나와요. 반드시 이해해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서로 같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하나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라서 해가 없다고. 해가 없는 게 맞으니까 같아도 별 문제 없다고. 알겠지?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실력 따지기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네. 어쨌거나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야. 정수 x. 자, 얘도 시험에 매우 유력한 상태다. 어떤 상태? 연립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 자, 일단은 연립부등식을 만나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씩을 쓰는 게 기본이니까 일단 왼쪽 걸로 식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3x-1은 작다. 작다. 5x 더하기 3보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를 풀어보게 되면은 5x 더하기 3은 4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풀어볼 건데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x가 작다 4보다, 그 다음에 얘를 넘겨서 x가 작다 a 빼기 3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a 더하기 3보다는 작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겹치는 범위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범위를 만들 거야. 자, 여기부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겹쳐있는 부분 안에 정수가 8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정수 x가 8개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정수가 8개 있다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어나가는 건 힘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어나간다는 거고, 그게 8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는 안 세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숫자 마이너스 1부터 셉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세어나가기 시작해서 총 8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가는, 0 가는, 1 가는, 그 다음에 2, 3, 4, 5, 6까지가 되어야 이게 8개지. 그러면 8개라는 얘기는 6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6까지 이렇게 들어있다. 됐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얘가 6이 들어있다면 6까지 세서 8개인 거니까 7은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7은 바깥쪽에 빠져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7까지를 꼭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범위를 써보게 되면은 6하고 7 사이에 a 더하기 3이 들어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a 더하기 3이 아닌데 미안, a 빼기 3이지. 미안합니다. 여기 a 빼기 3, 여기 a 빼기 3, 여기도 a 빼기 3, 여기도 a 빼기 3.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항상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채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6이랑 같다고 해보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해보면, 그때는 6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초록색의 숫자가 6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6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거고 7은 안 포함시키는 거니까 8개라는 상황은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등호가 이쪽에 이렇게 붙는다고 해보면은 그러면 얘가 7이랑 같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끝나는 숫자가 7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는 7까지 세줘야 돼. 그럼 9개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눈이 붙을 수 없다. 정답은 이렇게 생겨서 얘가 정답이라는 거야. 알겠지? 해서 양쪽에 3씩 다 더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9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보다 작다가 되는 게 정답이 될 거니까 이러한 범위의 자연수 A니까 정답은 9가 되겠죠. 잘 들어봐.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려면은 자연수 A라는 말을 빼면 돼. 그래서 그냥 A의 뭐를 구한다? 범위를 구한다고 해도 돼. 그럼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얘가 좀 쉽게 나와서 처음부터 자연수 A라고 힌트를 준 거니까 그냥 어차피 얘는 자연수네? 그럼 자연수니까 6이니까 얘가 6이겠네? 답은 9다. 라고만 풀게 되면은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빠뜨릴 수가 있다고. 알겠지? 내가 괜히 어렵게 푼 게 아니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어렵게 나올 거라면 자연수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버려. 그러면 정답이 9부터 14인지 등호가 여기인지 등호가 여기인지 둘 다인지 헷갈리겠지. 처음부터 반드시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정답은 이렇게 된다. 해서 자연수 A니까 답은 9다. 자, 다음 문제. 자, 실력 따지기 6번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의 합이 9가 된대요. 방금 거랑 맥락이 똑같은데 이번에는 자연수의 정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합을. 상황은 똑같아요. 자, 일단은 두 개의 식을 풀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은 풀기 편하죠. 2를 넘기시면 되니까 x가 1 초과, 그 다음에 아래 식도 그냥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게 될 건데 일단은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현재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왜? 그래야 겹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합이 9가 된다 그랬어? 그럼 생각해봐. 아까랑 똑같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워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워 나가려고 봤더니 어차피 1은 못 세. 안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수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정수는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4까지는 들어있어야 그 합이 9가 되겠지. 따라서 4는 들어있지만 5는 안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5는 바깥쪽에 빠져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써주면 일단은 대략적으로 쓴 건데 그지? 항상 등호를 검사하세요. 자, 봐봐. 만약에 얘가 4랑 같아서 등호가 여기 붙는다고 해보면 정확하게 이 끝나는 숫자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4인 거 아니야. 그러면 1 초과고 4 미만이니까 정수가 2, 3밖에 없어. 그러니까 4를 못 세. 그러면 합이 9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4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지. 그지? 4가 여기 못 온다는 얘기는 얘가 4랑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4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여기 붙는다고 해보면 정확하게 이 숫자가 5가 될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5를 안 센다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정답은 양쪽에 3씩 곱해주고 정확히 1씩 빼주시게 되면은 11초가 14 이하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A가 14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아까 거에서 만약에 대략적으로 그냥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대충 찍고 풀자라고 연습한 사람들은 아까 건 쉽지만 얘가 어려운 거야. 왜? 여기서 등호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니까. 여기 등호가 빠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게 되면은 최대값을 13이라고 써도 틀리겠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등호가 들어간다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푼다.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해서 정답은 14라고 내고 넘어갈게. 자, 다음에 23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실력 따지기 1번이 그 심화 문제 1번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문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새로 그려볼 건데,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얘가 등변 사다리 꼴이라는 거야. 자, 등변 사다리 꼴이 된다면 일단 요거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렇게 완벽히 서로 같다인 상태가 등변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평행한 상태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현재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가 직각이면서 애초에 여기가 높이로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이제 직각이 들어있고 뒷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RHS 합동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똑같아진다 까지가 등변의 기본 개념인 거야. 정도를 생각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알파벳을 표시해보면은 스크린의 모양이 여기가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된대. 그리고서 글을 좀 읽어보면은 BAC가 120도라 그랬으니까 어디가 120이냐면은 B에서 A 찍고 C로 가는 여기 토탈 각도가 120도지. 그런데 얘가 120도라면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직사각형을 그림을 그렸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조그맣게 남아있는 초록색의 각도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30도가 되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쪽은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내린 이 B 수선의 발들의 길이가 그 좌표가 P하고 Q였다고 쳐보게 되면은 요 삼각형 ACP에서 반드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중3 2학기 때 배운 삼각비 맞죠? 그래서 요 비율대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얘랑 합동일 거니까 아예 똑같다. 여기까지가 시작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좀 써볼 식을 좀 써볼 건데, 봐봐. 일단은 문제가 CD의 길이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가 다 20인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x라고 잡으면 여기도 합동이니까 x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20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PQ의 길이가 20에서 2x를 빼게 될 건데, 지금 보다시피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아랫변의 길이와 윗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여기가 20-2x 그리고서 1대 루트 3대 2니까 높이는 루트 3을 곱하시면 되고 빗변은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길이를 저희가 다 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몇 개를 써보자. 자, 첫 번째 사다리꼴의 선분 AC의 길이는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대요. AB의 길이가. 자, 이 파란색 식을 1번이라고 하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얘죠. 자, 20-2x. 얘는 AC의 길이니까 얘는 2x. 자, 2x를 4배 한 거보다, 요걸 4배 한 거보다 얘가 크지 않다고 했어. 얘가 크지 않은 거면 작거나 같은 거죠. 요렇게 이게 파란색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는 75루트 3 이하가 된대요. 얘를 노란색 식으로 써보게 되면 그냥 넓이식 써보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윗변은 얘고요. 아랫변은 그냥 20이죠.
그러면 20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40-2x가 돼. 거기다가 높이 루트 3x를 곱하고 나누기 2까지 처리하게 되면은 얘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75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렇게 노란색 식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모든 길이는 다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20-2x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10보다 작다는 범위도 숨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얘를 풀면 될 건데, 자, 파란색을 좀 봅시다. 여기가 8x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10x. 자, 10x가 20보다 큰 거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노란색을 좀 처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루트 3을 없애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1도 얘를 약분하시게 되면은 20-x 곱하기 x가 75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넘어와서 마이너스 75가 음수면 되는 거고,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생긴 2차식을 풀면 되겠네. 2차 부등식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x-15랑 x-5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x가 5보다 크다 또는 x가 1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15, x가 15보다 크다 또는 x가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파란색과 노란색이 겹치는 걸 체크해 봤을 때 파란색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정답이 2부터 5 사이 하고 15보다 큰 쪽이 다 된다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답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15보다 큰 걸 다 쓸 수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체크했던 얘가 양수기 때문에 x가 10보다 작다는 거를 안 까먹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정답은 이쪽에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짜 찐 정답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5 사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뭘 찾는다? b라고 하는 즉 3분 AB의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 자, 3분 AB면 얘입니다. 그죠? 요거의 최대값, 요거의 최소값.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요거의 범위를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방향이 왼쪽으로 가겠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시겠지? 그 다음 양변에 20, 20, 20을 더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2x가 20을 더해준 거니까 16보다 이하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그거의 두 개의 합은 정답은 22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등변이라는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풀 건데, 첫 번째 여기 삼각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반드시 기억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주어진 상태로 연립부등식을 두 개를 쓴다까지는 맞는데 얘네가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범위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 되겠지. 이거를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답이 이상할 수밖에 없고 서술형에서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3번, 4번에서 거의 10점이 넘는 배점이 두 개씩 나오잖아, 그지? 거기서 점수가 깎이거나 아예 못 쓰거나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중간고사 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돼, 알겠지? 절대값 풀 때 범위 잘 나누고, 숫자 나누기 할 때 음수면 방향 바뀌는 거 꼭 체크하고, 여기서도 길이를 문자로 잡았으면은 이 길이들이 양수라는 건 반드시 쓴다, 알겠죠? 요게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자, 17강의 마지막 문제 심화 2번.
두 정수 AB라고 했어요. 그죠? A도 정수고 B도 정수인 상태가 됐네. 자, 그 두 정수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을 푼다고 했고, 근데 역시나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지?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야 돼. 아, 우리 선생님들이 1차 부등식을 푸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낼 수 있겠구나. 봅시다. a 곱하기 a-1의 x 플러스 b가 6x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어쨌거나 부등식을 풀 거니까 6x를 넘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a제곱 빼기 a잖아. 그치? 거기다가 6까지 넘어와. 거기에 x를 곱한 게 b가 넘어가게 되면은 a-b보다는 작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 건데 얘를 풀어서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0일 수밖에 없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누기 자체가 안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아닌가? 여기다 할까? 자,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a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일 거니까 결국에 a는 3 또는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확실히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0이 됐어요. 그러면 0 곱하기 x가 a 빼기 b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숫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여기를 풀어서 해가 없어야 돼. 따라서 x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식이 무조건 틀려야 돼. 그치? 그럼 얘가 틀린 식이 되기 위해서는 a-b가 0이거나 혹은 이 친구가 음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이해해야 돼. 잘 봐. 여기에 1을 넣어도 어차피 0이죠. 2를 넣어도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 0보다 a 빼기 b가 크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야. 됐어? x한테 뭐가 들어가도 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면 0보다 얘가 크다는 걸 푸는 거야. 근데 이걸 풀었는데 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고. 그러면 얘가 틀린 말이라면은 얘보다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걸 정리한 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외울 거면은 3차 방정식이나 이런 걸 외우는 거지 부등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를 풀어서 a가 b보다 작으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해보자. 1번. 만약에 a가 3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3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애초에 b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4까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여기서 가능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가능한 순서쌍이라고 잡으면 a가 3일 때 b가 3이거나 a가 3일 때 b가 4거나 이렇게 있겠지.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인 경우라고 해보면 이제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건 얘부터 시작해서 b가 점점점 하나씩 커지면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4까지.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잡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2로 전부 다 고정이 돼 있는 거고 b의 값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건데 4까지밖에 안 간 거니까 다 센 거 맞죠?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다 써드린 거는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도 이렇게 웬만하면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17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첫 번째 17번 그 1번 문제 얘를 나누기를 하는 상태에서 a 플러스 1이 음수라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해가 없다 문제. 지금 거의 두 개, 세 개쯤 나왔지, 그지? 해가 없으려면은 넘겼을 때 만들어지는 x의 개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른쪽은 양수 또는 0 또는 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얘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쪽이 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맞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정수의 개수가 7개, 8개, 9개 이렇게 정수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까지 있었지.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챕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18강에 가서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17강에서는 이 정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모든 문제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보고 멈추고 정리하고 계속 하세요. 알겠죠? 시험 직전까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지금 5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